중동 머니 추적기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사람, 이 오일 머니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바로 빈 살만인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사우디에서도 역시나 이 MZ세대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오늘 중동 머니 추적기 제목 함께 살펴보시면요. 사우디 대표 MZ 빈 살만, 나의 사우디가 궁금해?인데요. 이 빈 살만이 지금 뭐 오일머니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에서는 굉장히 어린 지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빈 살만이 이끌어가고 있는 사우디는 어떤지 오늘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진 보이시죠? 얼굴이 굉장히 순하게 생겼어요. 이게 뭐 성격이 순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얼굴이 굉장히 순하게 생겨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재력을 살펴보면요. 만수르 우리가 그냥 부자라고 하면 만수르라고 하는데 만수르보다 무려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했을 때 무려 2,700조 원이라고 하는데 가늠이 안 되죠. 2,700조 원이면 이 빈살만이 흔히들 이 빈살만의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이 빈살만은 살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자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이가 무려 85년생, 우리 나이로 해서 39살인데요. 만으로 하면 37이라고 하네요. 이 정도 MZ세대가 세계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영앤 리치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로벌 키맨 빈 살만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왕위를 어떻게 계승하게 됐는지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사촌형을 숙청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마치 옛날 조선시대 이방원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무소불위의 권력자인 빈 살만인데요. 과거에는 이 빈 살만이 왕위 계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순위였어요. 왜냐하면 이 빈 살만의 아버지가 7형제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아버지도 막내인데 본인도 심지어 아버지 세 번째 부인의 자식이었습니다. 굉장히 후손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심지어 할아버지가 이런 유언까지 남겨요. 절대로 나의 아들들 7형제가 모두 왕위를 계승하기 전까지 손자는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 왕위 후계의 꿈을 좀 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큰아버지들이 줄줄이 아프기 시작해요. 줄줄이 아프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7형제 중 가장 막내였던 이 빈 살만의 아버지가 극적으로 왕위에 오르면서 빈 살만의 인생 반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요, 빈 살만의 아버지 살만 빈 압둘 아지즈입니다. 왕세제, 앞서서 형제들끼리 왕위를 계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왕세제인데요. 왕세제를 거쳐서 2015년 얼마 안 됐어요. 8년 전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빈 살만은 당시에 국방장관에 임명이 되는데요. 왕세자는 그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조카이자 빈 살만의 사촌형인 무함마드 빈 나예프가 임명이 됩니다. 이 아버지도 물론 우리 아들을 좀 세우고 싶었다 이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눈치가 좀 보이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 콩가루 집안이네 라는 이런 인식을 좀 주기는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2017년 이 나예프 왕세자를 패하게 되고요. 빈 살만이 왕세자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위 싸움을 마치고요. 빈 살만이 뒤에 후일담으로 호텔에 많은 정적들을 감금을 해가지고 숙청 작업까지 고문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우여곡절 끝에 왕세자의 자리에 오르고요. 사우디 왕세자로서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보이는 모습이 빈 살만의 부자 모습인데요. 굉장히 닮았나 싶을 마음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대단한 부자입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부자. 이 부자의 활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누가 뭐래도 최고 권위는 사우디 왕조인데요. 여기 최고 권위를 노리는 게 바로 이 이슬람의 근본주의였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우디입니다. 와하비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할 당시에 이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코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엄격하고 또 청렴한 생활을 중시합니다. 술, 담배 안 되고요. 게임도 역시나 금기시하는 그런 금욕 생활을 강조했는데요. 와하비즘은 이 사우디의 근간이 되었다라고도 평가를 받지만 동시에 굉장히 복고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텔레비전을 금기시해요. 왜냐? 이 코란상에서는 형상화를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근데 이 텔레비전에는 사람의 형상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이 와하비즘 때문에 방송국이 공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정책에서도 당연히 이 와하비즘, 이슬람 근본주의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여성을 교육하는 것에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자들이 운전하는 것도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다른 무슬림 국가들은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국가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운전하게 되면 체포까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여자가 운전을 하면 성폭력에 노출이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유였죠. 이 MZ세대인 빈살만이 봤을 때는 이 사우디의 근대화 또 개혁을 하는데 이 이슬람 근본주의가 굉장히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봤을 겁니다. 빈살만은요. 이 사우디 최고 권위는 이슬람 근본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우디 왕조다라는 걸 공고히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건적인 이슬람의 확립을 위해서 정책을 이어가게 됩니다. 빈살만은요, 기존에 금기했던 이 오락거리, 이 쾌락보다는 금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락거리를 마련하면서 국민들이 더 즐길 거리를 많이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근본주의와 좀 반대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도 뭐 사우디 왕조들이 굉장히 신나게 축구를 즐기는 모습들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빈살만은요, 영화관, 또 콘서트 등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가장 급진적인 개혁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이 여성 정책입니다. 와하비즘에 대한 이 권위를 우리가 왕조가 가장 최고 권위다라는 걸 확인해줬고요. 이 여성 정책은 동시에 경제 개발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사우디 여성이 운전대를 잡고 있죠. 이게 얼마 안 됐어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사우디에 부는 여성 시대. 세 번째 제목인데요. 사우디의 여성권은요, 다른 무슬림 국가들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았어요. 이슬람의 율법을 워낙 엄격하게 고수하다 보니까 남자 후견인이 없으면 여자 혼자 외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뭐 해외여행은 절대 꿈도 못 꾸는 일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2012년이면은 딱 11년 전이네요. 이 사우디의 여성 취업률이요 15%에 불과했다고 해요. 굉장히 적었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성 취업률이 15%인데 뭐 그 일이 뭐 말을 안 해도 알겠지만 굉장히 좀 뭐 천대받는 일이 주로 많았을 겁니다. 또 가장 기본적인 시민권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참정권이잖아요. 여성 참정권도요 2015년에 되어서야 무려 83년 만에 여성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성 인권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21세기 글로벌 스탠다드에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빈살만은 사우디의 개혁을 위해서 이 비전 2030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에 여성 정책을 끼워 넣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때는 이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외국인들이 대체하지 말고 여자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겠다. 이런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6월, 그러니까 5년 전부터 여자들이 사우디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980년대부터 여성들은 또 영화관 가는 것도 콘서트 관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것도 완화를 해줬고요. 그리고 종교경찰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 종교경찰이 뭐 사회적으로 뭐 풍기문란 이런 거 단속한다. 우리도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 실제적으로는 여자들이 외부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약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막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종교경찰의 권한도 대폭 좀 축소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여자들의 권리가 신장이 되면서 사우디 내 여성들의 반응 당연히 좋았겠죠. 지난 2년, 3년 사이에 이 사우디 내 여성 취업률이 2021년까지 33%로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일각에서 이 국제 인권 단체 등에서는요, 이게 뭐 아직 보여주기 시기다 이런 평가를 받고도 있어서 계속해서 좀 살펴볼 부분이긴 합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도감도가 보이는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옴시티입니다. 이 석유 말고도 신성장의 동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 빈살만의 요구였는데요. 그래서 이 네옴시티로 사우디의 미래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워낙에 사우디가 석유에 의존적인 경제잖아요. 그래서 이 빈살만은 이게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러한 경제 구조를 좀 탈피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비전 2030을 제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 친환경적이면서도 첨단 기술을 가장 집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네옴시티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위상도 높이고 이렇게 정치적인 정당성도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이 네옴시티가요, 전문가들이 추산하기에 무려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했을 때는 약 1,300조 원. 1,300조 원이 뭐 얼마나 큰 규모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서울의 무려 44배 규모라고 하고요. 뭐 쿠웨이트나 이스라엘 등 뭐 하나의 국가보다도 더 넓은 규모라고 합니다. 뭐 산업단지가 바다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스키장이 뭐 사막 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좀 판타지 같죠? 빈살만은요, 총 900만 명의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해서 하나의 작은 세계를 만들겠다, 네옴시티를 하나의 작은 국가처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네옴시티 계획에는 뭐 세계가 사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우리 옛날에 뭐 과학 상상 그리기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였는데 빈살만이 누굽니까? 오일머니 굉장히 돈이 많은 쩐주잖아요. 그래서 경제 인사들이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빈살만의 별명이기도 하죠.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갑부라는 건데 이 세계 경제가 네옴시티에 주목을 하면서 우리나라 역시도 주목을 합니다. 지난해 11월에 방한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떠들썩했고요. 언론이 모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당시 빈살만은 윤 대통령을 만났고 또 재계 총수들도 여러 명을 만납니다. 한국 기업들은요, 당시에 사우디와 23건의 신사업 MOU를 체결했고요. 그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한데 화학, 게임, 제약, 수소개발, 스타트업 지원, 제가 말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방면으로 지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런 전망 이면에는요, 동시에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 사업의 상당 부분이 오일머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초기에 투자금으로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뭐 해외 투자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처음에는 이 오일머니로 시작을 할 수 있어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도리어 우리가 우리 돈을 내면서 사업을 이끌어 가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도요, 네옴시티 건설에 천문학적인 투자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다른 부분에 주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 경제 전망에는 악영향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블룸버그는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빈살만이 좀 이를 갈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네, CS의 뒤통수 맞은 빈살만, 날아간 투자금 2조 원인데요. 최근에 뉴스에 빈살만의 이름이 다시 많이 등장을 했었죠. 바로 이 파산 위기를 맞았던 크레디트 스위스 때문인데요. 빈살만이 유럽은행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특히 이 크레디트 스위스에 투자를 하면서 큰 손실을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원흉이 마이클 클라인, 앞서 보셨던 이 사람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2019년에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람코를 상장시킬 때부터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당시에 마이클 클라인은 자문을 맡아서 아람코를 상장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이후 CS 퍼스트 보스턴의 CEO 지명자로 이 마이클이 합류를 합니다. 이 빈살만이 굉장히 의립한 게 그러면 내가 또 투자를 도와줘야지 하면서 투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당시 사우디는요, 국부 펀드인 공공투자 펀드, 이 PIF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해외 은행들에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PIF는요, 사우디의 국부로 투자되는 투자 기금이고요. 규모가 6,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800조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는 곳이고요. 또 동시에 사우디 국립은행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PIF가 사우디 국립은행을 CS에 연결을 해주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투자가 들어가서 사우디 국립은행은 CS의 10%가 조금 안 되는 그 정도의 지분을 가지게 되고 최대 주주가 됩니다. 당시에 투자한 금액이요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했을 때 2조 원이 조금 안 됐거든요. 이 CS가 파산 위기에 처했고 빈살만이 2조 원 가까운 손실을 입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인터넷에서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5천만 원 투자했는데 10,000원 잃은 거 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 규모 가지고만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PIF 간부들이 이 CS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 빈살만이 의리파잖아요. 큰 소리를 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뼈아픈 손실이다, 이 빈살만에게는 굉장히 좀 구김살이 갈 수 있는 투자였다라는 겁니다. 빈살만은 앞서서 이 석유 의존적인 경제를 좀 탈피하겠다, 이런 것을 외치면서 해외 금융 투자에도 눈을 돌렸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좀 뼈아픈 결과였다라는 점에서 좀 상징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빈살만이 이렇게 서명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빈살만이 이야기를 한 게 사우디 국민의 70%가 30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령화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사우디는 여전히 젊은 층의 세대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지난해 4분기만 해도 GDP가 5.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성장세죠. 특히 이 비석유 부문이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고요. 앞으로 빈살만이 계획했던 것처럼 석유 의존적인 경제를 좀 더 탈피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동의 최고 오일머니를 지닌 이 빈살만,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국제사회가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빈살만의 행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오일머니를 찾아 나서는 중동 머니 추적기,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네이버 기사 밑에 있는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사 확인하시고 저희 기자, 오민지 기자 구독과 또 여러분들 응원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